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10시 1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코인 영상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. 지금 코인 영상을 좀 만들고 이제 주식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는데요. 제가 이제 코인 주식은 이미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.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그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단지 기술적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, 좀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는 매수라든 매도를 하든 또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이후에 후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못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, 그죠? 이렇게 돌려주는 거 보고선 우리가 손절을 못합니다. 그런데 매수를 이런 하락하는 가운데서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하신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죠.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잘라내야 돼요. 근데 돌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돌려주는 자리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정리를 할 건 해야 되고, 매수할 때는 과감 매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매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매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것을 기준을 항상 잡으셔야 돼요. 자,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지금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이거예요. 미증시 딱 이렇게만 검색해 보면, 자, 50% 폭락할 수 있다.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선 뭐 어떤 기사 내용, 호재 뭐 이런 것만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,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아, 이런 내용이 뜨면 아,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.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,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운으로 내가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하기, 이런 거죠. 대부분 언젠가는 오르겠지.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투자는 잘못된 투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틀리든 맞든 우리가 확실성을 갖고서는 기준을 잡고서는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, 자, 미증시를 또는 지수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것처럼 뭐 50%도 하락할 수 있다. 하락할 수 있다죠. 하락한다가 아니라, 그리고 50%가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는 것이고, 아니면 지금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럼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나스닥 차트입니다.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강한 음봉이 지금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틀리든 맞든 확인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.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? 아, 어디까지 빠진다.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 기술적 뭐 차트를 보시던,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던, 뭐 저런 기사를 확인하시던, 각자 생각하시는 위치 있을 거예요. 아, 여기까지 빠지면 나는 뭐 손절해야 되겠다, 매수해야 되겠다. 여기까지 빠지면, 이런 결정을 미리 하셔야 돼요.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.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, 그걸 어떻게 아느냐, 그렇죠?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? 어디에서 상승할지 어디에서 하락할지 모른다. 그러기 때문에 홀딩해야 된다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모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?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탈을 해요.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지 또는 더 내려갈지 이걸 어떻게 알고 잘라내느냐. 이 말 뜻 자체가 좀 더 잘못됐다. 알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. 근데 어디서 또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뭐 이동평균선 20선으로 보던, 아니면 뭐 볼린저 밴드를 쓰시던, 기준이 있어야 돼요. 틀리더라도.
항상 돌려주고 내가 손절하고 상승한다,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할 거 알면 여기에서 인버스를 들어가죠. 아니, 하락할 거 알면 인버스, 올라가면 알면 뭐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어떠한 확실성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수와 매도는 해야 된다. 그리고 손절도 해야 된다. 매도는 왜 하는 거죠? 매수는 왜 하는 거죠? 매수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체결을 하고 사야지만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는 거 아니냐. 그게 매수죠. 매도는 익절을 하든지 손절을 하는 거죠. 익절을 하면 나 이만큼의 상승,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나 이만큼의 손실, 딱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무조건 홀딩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요. 또는 수익이 생겼다가도 하락으로 전환이 돼요. 이건 아니다. 저는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뭐 차트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뭐 차트든 뭐 어떤 내용이든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. 자, 그러면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50% 빠질 수 있다. 뭐 각자 다 다른 내용입니다.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? 아무도 모른다.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잡고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자, 이 빨간 라인은 그냥 이동평균선처럼 보시면 돼요.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지 않는 것 뿐이고요. 그냥 이동평균선처럼 보시면 돼요.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더 정확한 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? 월봉상 60선을 터치했어요. 그쵸, 여기 아주 정확하게 터치한 건 아니지만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럼 이제 20선을 보시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정확한 게 아니어도 깨지면 손절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 60선까지 보는 거죠. 그 60선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돌린다 하더라도, 월봉입니다. 이거 나스닥 돌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잘라내는 게 맞죠. 20선 이탈을 하면. 예,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, 지금은 나스닥이 뭐 어디까지 빠진다,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증시죠. 미증시도 중요하시겠지만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, 자,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도 지금 20선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. 월봉상. 그러면 여기 이탈되면 안 좋다, 뭐 어떤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전 고점이다라는 자리가 있어요. 이런 자리. 그렇죠? 이 자리가 지금 2,600 정도 되네요. 대략. 그렇죠? 2,6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자리를 보는 거는 맞아요. 제 생각에는 아무리 차트를 안 본다 하더라도, 큰 의미가 없다, 그리고 확실성이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, 전문가든 유튜버든 누구든 이 자리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든 어디든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이 자리일 거예요. 왜?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를 보는 게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저는 결론은. 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, 자,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 어디 보시겠습니까? 그렇죠?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볼 거예요. 그러면 지금 20선과 이 자리를 보는 게 맞겠죠. 2700포인트. 그리고 이 자리 깨지면 다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를 또 봐야 되겠죠.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,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요, 그쵸? 결정을 못 합니다.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. 근데 그 매수와 매도가 확실성이 없다,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매수는 해보고 틀리면 매도를 하면 돼요. 근데 대응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.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대응, 그리고
확실성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하다 생각하고서 매수하면 틀리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2600포인트죠. 대략적으로. 자, 그럼 주봉상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이 빨간 라인의 기준을 보게 되면 자, 지금 터치가 되는 자리예요. 이 위치.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2700이라는 자리를. 그럼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자,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이탈되잖아요. 이탈되면 이탈이 되는 즉 이탈되기 전의 모습에 이만큼을 하락을 하게 됩니다. 이것도 100%도 아니에요. 아니지만 이런 통계를 보는 겁니다. 그럼 제가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하기 또는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이만큼 빠진다고 봐야 돼. 이렇게 이런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, 그러면 가격을 한번 지수 이렇게 볼게요. 자, 3천에서 그렇죠? 대략 이거 조금만 더 내릴게요. 네, 이만큼 보는 거예요. 이게 바로 2600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이 정도구나 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단순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곡이라는 게 있어요. 병곡. 그러니까 좀 강하게 눈에 띄는 병곡 자리가 있어요. 이렇게 파이죠. 여기 이 라인 때. 네, 여기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도 또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.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600과 2700을 볼 수가 있다.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자, 여기서도 흔들겠죠. 또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또 하나 이것도 같은 지표입니다. 지금 이 녹색 라인을 보시게 되면 병곡이 뭐죠? 병곡.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변화가 좀 있었던 위치를 보게 되면 자, 이 자리예요. 2600, 2680인가 2600, 2800 뭐 이렇게 되죠. 2700. 그리고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빠지죠. 자, 여기 이 녹색의 하단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만큼의 단기적인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.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지금 이 위치가 이탈이 되는 시점, 그쵸? 여기죠? 이렇게 빠진다. 이런 식으로. 그 자리가 2600, 700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네,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, 단순하게 이거 무슨 지표하고 뭐 차트로 갖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럼 이걸 그냥 보시면 돼요. 이런 거 위증시 뭐 아니면 뭐 코스피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.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런 걸 참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이 없어요. 언제 나는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매수를 이 밑에서도 종목을 잡을 수도 있고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손절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다음 자리를 보고 모아갈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는 계획된 게 있습니다. 뭐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제가 딱 생각하는 위치가 있어요.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낮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욕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빠진다. 그죠? 그런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생각하시되 어디까지 빠진다. 그러면 그 어디까지 빠진다에 대한 것까지 기다리시고 전략 세우시고 그 밑에서 매수하시고 손절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자 누구나 보는 자리, 그렇죠?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보시는 것이 좋다. 그 이후에는 다음 흐름, 누르는 거래량과 그 흐름에 따라서 다음 자리를 보는 것이 좋죠.
근데 지금 그 자리까지는 너무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뭐 단기적으로 빠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누구나 보는 자리를 집중을 하셔라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. 다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다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. 그러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이 자리를 기다리신다든지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. 그러니까 좀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자리죠. 이런 자리. 이런 자리에서 원래 현금화를 해야 돼요. 저는 거의 80% 90 전에는 90 몇 프로까지 현금화를 했습니다. 빠지면서 이제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한 80 몇 프로까지 이제 현금, 그러니까 좀 종목 매매를 좀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죠. 근데 지금 거의 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뭐 확인 뭐 해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만 현금화는 이때부터.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. 그러니까 종목 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이 시장을 보셔야 되고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. 이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자, 그 흐름에 대해 맞춰서 우리는 분명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. 네, 많은 사람들,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위치를 그냥 같이 보시는 것이 좋다. 그래서 단순히 전 고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이용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여기까지 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